타이포그래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타이포그래피는 무엇인지. 처음에 저희가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다루는 활동이다라고 초반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글자를 다루는 활동이 좋은 뜻일 수는 있지만, 글자의 개념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다루는 활동이라는 게, 이 활동이라는 뜻이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바꿔서 봅시다.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포그래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의입니다. 즉, 타이포그래피의 이 용어를 분해해보면 타입과 그래피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활자를 의미하는 타입과 우리 사실은 기록하다, 그리다라는 뜻의 그래피가 합쳐진 이 용어를 통해 우리는 활자를 그리거나 기록하는 기술, 전문 용어로 활자를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분해해서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명쾌할 겁니다. 즉,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즉 타입을 다루는 기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떠한 전문적인 표현 방법이나 개념을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는 전문 분야인데, 많은 글자 중에 활자를 다룬다, 즉 이 활자를 다룬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글자는, 이 레터는 기본적으로 활자와 글씨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이 문서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말은 활자입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T와 T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라 타이핑을 했죠. 즉 이미 있는 글자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그대로 찍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 번에 완성된 글자, 즉 폰트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타입을 활자라고 부릅니다. 그쵸? 이 활자는 손글씨와는 다르게 어때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거를 찾아서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동일한 형태와 컬러티를 계속 내죠. 하지만 글씨는 어때요? 손글씨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편할 건데요. 글을 쓰다 보면 어때요? 필요할 때마다 글씨는 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글자가 찌그러지거나 형태가 내 감정에 따라 삐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활자와 다르게 글씨는 반복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즉 아무리 똑같이 써도 그 글자는 똑같은 글자가 아닌 거죠. 이전의 글자와. 이런 식으로 활자는 훨씬 더 기계적이고 반복성을 갖고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보는 사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자와 글씨를 합쳐서 우리는 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타이포그래피, 즉 타입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글씨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라 활자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즉 이 수업에서는 글씨를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글자를 잘 배치하고 배열하는 타이포그래퍼, 즉 타이포그래피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게 바로 캘리그래피나 다른 레터링과 다른 이 타이포그래피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활자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활자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유형화하여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글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즉 반복성이 있고, 즉 계속 똑같은 Y를 그 다음에 써야 되겠죠. 그쵸? 여기 보이는 U자와, 그쵸?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는 이 해체 가의 가자와 가능하의 가자가 똑같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조립과 해체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T를 썼으면 다시 이걸 분해해서 다른 데다 T를 쓰더라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 글자를 바로 활자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런 이미지죠. 과거에 이 활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이 모버블이라는 단어를 써서 움직이는 글자, 즉 활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즉 여기 있는 글자를 우리가 조각해서 찍게 되면 어때요? 이걸 다시 분해해서 다른 데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FI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갖는 이런 활자, 이런 기본적인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런 활자들, 즉 이건 납활자인데 과거에 이런 납활자부터 해서 모든 이런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반복성이 있는 글자를 우리는 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만들어져 깎아서 쓰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찍어서 밀어서 쓰겠죠. 근데 글자는 어때요? 필요한 부분만큼 계속 써야 되니까 굉장히 속도도 활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활자가 개발하고 나서부터 정보가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고 대중적으로 퍼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HPX라고 글자를 썼을 때 어떻게 쓸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쓰게 되면 H 쓰고 P 쓰고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지만 활자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HPX를 배치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요 4개 글자를 고정해서 한 번에 밀어버리면 HPX가 한 번에 찍히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이고 빠르고 그 다음에 대량 많은 글들을 한 번에 찍어내고 반복해서 찍기 때문에 필사나 손글씨보다 훨씬 더 어때요? 기계적이고 그리고 되게 엄격하고 수치적인 방법에서 글자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